오늘은 잎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잎은 요 잎을 가지고 선생님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 줄기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잎자루라고 하고요. 이 잎의 전체 부분을 잎몸이라고 하고, 그리고 잎에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잎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줄기에 붙어 있는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잎자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잎의 이 전체 이 부분을 우리가 잎몸이라고 하고, 잎몸입니다. 그리고 잎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잎맥이라고 해요. 그리고 잎맥의 종류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물처럼 얽혀 있는 그물맥도 있고, 옥수수 잎처럼 이렇게 생긴 나란히 맥으로 나뉘어집니다. 잎맥은 그물맥과 나란히 맥으로 나눠지고요. 대부분의 잎은 넓은 모양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잎의 모양이 소나무처럼 바뀐 모양도 있습니다. 소나무의 잎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선인장의 잎도 이렇게 가시 모양으로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잎의 속구조를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잎의 속구조를 먼저 보시면 이 겉부분은 표피 조직이에요. 그리고 표피가 위에 돼 있지만 이 아래에도 있겠죠. 이 표피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녹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엽록체가 있지 않고 투명해서 햇빛이 잘 통과합니다. 또 잎의 표면을 보면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멍은 이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기공이라고 불러주고, 기공은 이 두 개의 공변 세포에 의해서 형성되었어요. 이 기공으로는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같은 것이 잘 드나드는 구멍이에요. 또 특별하게 표피세포에는 없는 엽록체가 공변세포에는 있어서 나중에 기공을 열고 닫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피 조직의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이렇게 길쭉한 세포들로 빽빽하게 들어있는 이런 세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조직을 우리가 이 조직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요. 울타리 조직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엽록체를 많이 갖고 있는 세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 빽빽한 울타리 조직 밑으로는요, 약간 헐렁하게 생긴 그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을 우리가 해면 조직이라고 불러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해면 조직 세포는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띠고 광합성을 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만듭니다. 또 잎에는 잎맥이 있어요. 잎맥은 물관과 체관이 모여서 만든 관다발로 이 잎맥은 줄기의 관다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잎맥을 통해서 물과 무기 양분을 잎 전체로 운반해주고,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줄기 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잎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잎에는 표피 조직이 위와 아래에 있고, 이 표피 조직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우리가 기공이라고 하고, 이 구멍이 기공이에요. 기공은 두 개의 공변 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못하지만 투명하기 때문에 햇빛을 잘 투과시키고, 표피 조직 아래에는 광합성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울타리 조직이 있고요. 울타리 조직 밑에는 이 세포들이 약간 엉성하게 놓여있는 해면 조직이 있습니다. 잎에는 줄기의 관다발과 연결된 잎맥이 있고요. 물관과 체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기에서 온 물과 무기양분이 잎 전체에 퍼지도록 하고,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잎에서 지금 이 나무가 상당히 높은 나무인데요. 어떻게 뿌리에서 이 높은 곳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나무가 10m도 넘는 나무거든요. 어떤 원리로 이 나무의 끝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증산작용이에요. 네, 식물체 잎을 이렇게 비닐에 감싸주고 낮 동안 노출시키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봉투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물방울은 바로
이 식물의 잎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잎에 기공을 통해서 나왔겠죠. 이 비닐에 닿으면 수증기가 물방울의 형태로 냉각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의 잎에서 수증기의 형태로 물방울이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식물은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그만큼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한 그 수분의 양만큼 물관을 통해서 보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계속해서 잎까지 올라가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까요?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 물이 기공을 통해서 증발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증산작용을 활발할까? 이 네 가지의 요인이 있어요. 햇빛, 여러분, 햇빛, 습도, 온도, 바람이에요. 온도는 높을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하고요. 햇빛이 강할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하고 습도가 낮을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하고요. 바람이 잘 불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랑 좀 일치하는 게 있죠. 네, 맞아요. 빨래가 잘 마를 조건하고 똑같아요. 햇빛이 강하면 빨래가 잘 마르듯이 햇빛이 강하면 증산작용도 활발해요. 네,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에서 물이 기공을 통해 증발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증산작용이 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까지 올라갈 수 있고 식물은 또 그 물을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럴 때 그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에너지를 식물체 내에서 얘는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체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까지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잎의 단면과 잎의 표면의 그 뒷면을 실제로 관찰하는 실험을 하겠습니다.